네, 생생경제가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수요일의 코너 주식연구소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가는 주식 투자 이 시간에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연구소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제금융투자 전문가이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말씀만 들었는데 굉장히 인기 강사이시자 교수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저희가 이 주식연구소를 세운다고 해서 소장님으로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 어떻게 주식연구소장이라는 타이틀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타이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YTN이 명함을 파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쁘고 제가 직접 지었거든요. 주식연구소. 네. 자, 오늘 그러면 주식연구소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되신 이남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책상 앞에다가 이번 학기 올해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격언을 붙여놓고 보통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아마 주식을 좀 공부에 비견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명언을 붙인다거나 이 사람에 관련된 정보는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이제 90세가 되셨어요. 네. 1930년생이시니까. 그런데 가장 존경받고 그다음에 가장 또 존경받는 그 자선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첫째는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입니다. 이제 이분이 1965년 이후로 이제 수익률이 집계돼 있는데 연평균 20%. 그 기간 동안 이제 미국 주가는 연평균 10% 올랐는데 네. 여러분들 감이 안 드실 텐데 1965년에 이분 펀드를 1000불 100만 원어치를 샀으면 그게 지금 250억 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아주 심플한 생활을 산다. 본인이 직접 자가 운전을 하시고 음식도 햄버거 같은 거 먹고 드시면서 본인이 대주주인 코카콜라를 드시고 네, 그다음에는 스위스 초콜릿이라는 유명한 초콜릿을 들고 그다음에 또 통큰 기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99% 자기 개인 재산이 100조 원이 넘는데 99%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분 스타일의 아주 독특한 점은 압축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300조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5대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보인 배경에는 소수 우량 종목을 발굴해서 아주 장기 투자, 그러니까 보통 투자하시면 20년 정도 계속 장기 보유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의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공식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압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라. 네. 이건 정말 공식처럼 회자되는 말인데 이런 투자 철학을 가진 워런 버핏이 어떤 기업에 집중 투자를 했다 이러면 당연히 다들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2016년부터 집중 투자한 기업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애플 최대 주주입니다. 이제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가 넘는데 우리나라 GDP보다 좀 큽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5.4% 들고 있어서 그거 가치만 해도 한 130조 원 되고 2016년 초 애플 주식이 한 20달러일 때부터 집중 매집을 해서 이 한 종목으로만 100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단하죠. 네. 애플은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주가는 어떤가요, 애플? 최근에는 보면 한 120달러에서 한 140달러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죠. 근데 한 2, 3주 전에 발표된 1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매출액이 한 50% 이상 증가하고, 순이익도
한 26조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데는 올해 거의 100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거로 시장은 전망을 하는데 네. 이제 버핏 선생님이 이제 애플을 산 그 근거는 크게 보면 이 회사는 IT 기업이 아니고 컨슈머 주식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모르는 쪽에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투자 철학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고 사용한 후에 투자를 해라. 두 번째는 아주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를 선택해라. 세 번째는 경영진이 도덕 윤리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마지막 조건은 이런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이제 장기 매수를 해서 그 복리의 그런 마법을 이제 인조이하는 게 이제 워런 버핏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투자 철학이죠. 예. 그럼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플을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분이 애플의 그 제품 경쟁력은 이미 높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 마진이 높은 뭐 애플 뮤직, 뭐 애플 페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좋게 봤지만 더 나아가 그 팀 쿡 CEO의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분이 남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때 일찌감치 사서 아주 그냥 그동안 뭐 거의 매도 없이 한 100조 넘는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워런 버핏 하면 아까도 이제 워런 버핏의 라이프 스타일 설명해 주실 때 코카콜라를 늘 마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워런 버핏 하면 코카콜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투자했으니까 나는 거기 거 사 마신다. 이게 워런 버핏의 이야기인데 왜 2016년부터는 버핏이 이 코카콜라가 아닌 애플에 집중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매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고 이제 현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적합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우량 기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애플을 찾은 것 같고 코카콜라는 배당을 여전히 꽤 많이 줍니다. 3, 4% 배당 수익률이니까 아주 우수한 배당주인데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올린 그런 장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탄산음료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장기 성장성이 코카콜라가 좀 떨어진다고 이제 많이 보죠. 반면에 이제 애플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인데도 그 워런 버핏이 실제 매수한 그 가격은 그러니까 $20, $30 수준이면 퍼가 10배에서 한 15배.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그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의 그 워런 버핏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을 했었죠. 그렇군요. 자, 애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우리나라 기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하고 또 비교를 좀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잖아요. 일단 두 기업을 수직 비교를 좀 해보자면 시총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애플이 삼성전자 시총의 4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둘 다 나무랄 데 없는 그 우수한 기업입니다. 미국 최대의 기업, 한국 최대의 기업.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 전체로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데 시가총액이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가 퍼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 수준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퍼가 한 13배, 14배 정도고 애플은 원래 30배가 넘었다가 최근에 너무 이익이 좋아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퍼가 한 25배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퍼가 일단 2배가 차이가 나고 순이익은 2배 이상이 차익이 납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한 40조 원 좀 못 미쳐서 이익을 낼 걸로 기대하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애플은 거의 100조, 지금 95조, 100조 원의 이익을 낸다고 시장이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둘 다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지금 청취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 이제 나도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애플이 좋냐, 삼성이 좋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분식집을 가면요. 네. 저희가 김밥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밥만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이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이제 다양한 그 네. 음식도 또 분식뿐만 아니라 뭐 일식도 먹고 중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는 쉽지 않고 둘 다 가져가도 되는 너무 좋은 우량 기업이고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아주 유망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 두 기업 모두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떤 브랜드인지도 다들 아실 테고 뭘 만들고 뭘 파는지도 아실 텐데 사실 주식을 산다는 건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기준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상품을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 시총 말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될까요? 결국 그 주식이라는 거는 뭐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죠. 뭐 시가총액은 이제 현재 주가에다가 상장 주식수를 곱하는 거니까 네. 기업의 과거, 그다음에 현재가 녹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성장성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매매가 저희가 비교하듯이.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아니면 이 기업이 속한 업종이 얼마나 장기적인 성장을 하느냐. 장기적인 성장성이 5%인지 10%인지 20%인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5년, 10년 놓고 보면 둘 다 각각 10%에서 20% 사이는 충분히 성장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와 그 경영진의 그 질, 퀄리티입니다. 결국 그 기업을 이끌고 가는 것도 경영진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히 소수주주를 차별하지 않나 그런 점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어서 항상 빠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뭐 비즈니스도 항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리스크도 각각에 대해서 챙겨보는 게 항상 그 주가가 빠질 때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기본적인 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참 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발전 가능성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계속 쭉 뭐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그 실시간으로 프로세스돼서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그 주식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가 투자한 종목, 그 옆에 직접 경쟁하는 종목, 그런 거에 관한 뉴스, 산업 뉴스를 챙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국내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다음 분기나 1, 2년 후 전망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챙겨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초보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충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알려진 대장주를 사라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언급한 뭐 애플이나 삼성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조언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아주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이 높은 업종을 택하는 게 좋고 거기서 1, 2등 하는 회사를 고르는 게 좋은데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은 그런 기업들은 뭐 주가 밸류에이션 퍼가 높지 않냐. 물론 맞지만 계속 1등, 2등을 한다면 그 높은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고가를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21세기에는 이러한 그
그 산업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1, 2등 하는 기업은 좋은 사람을 더 뽑고 R&D 투자를 더 하고 플랫폼 내에서 더 그 굳건하게 마켓 시어를 유지해서 그래서 그런 경향은 뭐 심화가 되고 가장 그 재밌는 얘기가 그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전략가이자 페이스북 초기 투자가인 피터 스릴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그 실리콘밸리의 그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찾고 그러한 그 압도적인 그 경쟁 우위 1등, 2등 회사의 그러한 그 리더십은 계속 될 걸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요, 애플은 미국 주식이고 삼성은 한국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기업이 노는 물 자체가 다른데 뭐 두 기업을 비교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노는 물 자체가 이른바 다르다고 하면 두 기업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또 하나의 변수로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에요. 어차피 투자가는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으로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네. 저희 20, 30대도 이제는 점점 글로벌화되는 세상에 달러 자산을 좀 갖고 가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속 개선하면 네. 계산을 해보면 그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량 그 미국 기업을 통해서 달러 자산을 갖고 가는 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어떤 때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내가 많이 들고 있으면 팔기가 어려운데 애플 같은 종목은 하루에 10조 20조 원씩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고 사고 팔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내하고 뭐 관리가 가능한 그런 그 리스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이 기술주들이 좀 계속 맥을 못 추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면 뭐 나스닥이 초반에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그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특히 이제 성장 주식들, IT 주식들이 큰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전에 근무했던 우리나라 그 대기업에 이제 퇴직 임원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아크라는 캐시 우드라고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주목을 받는 분의 펀드를 추천해서 제가 60, 70대 그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리스크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실제 2월 이후로 이 그 캐시 우드의 ETF가 한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을 든 펀드를 사거나 본인이 투자하는 거는 이제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 우드 같은 분은 열심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텔레비에 나와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지구 반대편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운영에 집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서 하여간 좀 리스크가 많은 종목을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는 금년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 얘기를 하면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900불에서 600불 초반대까지 여기도 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적정 주가가 400불인지 600불인지 1000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의 미래가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기업은 이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돼 있어서 네.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손절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이 종목을 1.4%, 서학개미들이 1.4% 들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저희가 오늘 또 이 주식연구소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이 공식처럼 이야기되는 주식 투자에서의 어떤 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근데 대부분 이걸 잘 지키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주식으로 인해서 이른바 실패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식 투자에서 이른바 좀 실패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2배 오를 주가인데 1-20%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좋은 기업을 샀으면 1-20% 빠져도 오히려 더 추가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인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는데 네. 성격이 급한 분들은 개별 종목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준다는 건 10년, 30년, 50년 데이터가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익스포저를 갖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솔솔솔 돈을 버는 그런 재미를 좀 인조이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식 투자를 아마 저도 지금 사실 펀드를 통해서만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속된 말로 겁이 나서 저도 좀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교수님께서는 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관련해서 이 책도 쓰셨으니까요. 주식 투자를 오늘 첫 방송을 듣고 해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끝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은 배당 포함해서 연 한 7, 8%에서 10% 가까이 수익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그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기회비용을 본인이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모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뭐 그게 스타벅스일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비자 제품들, 뭐 애플 제품도 있고 저는 애플 아이폰도 사용하고 애플 워치도 사용하고 네. 저희 집에서는 애플 기기가 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아니면 플랫폼 기업은 앱을 깔아서 그 앱의 성능 기능을 사용해보고 이게 얼마나 소비자하고 프렌들리한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압도적인 비교 우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약간 비싸게 주가를 사도 길게 기다리면 좋은 수익률을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굉장히 초보자들에게 유용한 팁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연구소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